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낮 시간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 전에 한번 더 여러분에게 아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FOMC가 남았어요. 마지막 FOMC. 과연 매파냐? 비둘기냐?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매파다 하면은 또 주가는 또 출렁일 것이고, 비둘기다 하면은 또 주가 또 슈팅하는 거죠. 그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매파냐 비둘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이제 변하겠죠, 바뀌겠죠.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매파일지 아니면 비둘기일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일단 올해 마지막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증시를 부양할 거다. 금리 인하 기대감, 증시를 부양할 거다. 그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죠. 나오는 상황에서 이 과도한 기대라는 비관론도 제기됩니다. 과도한 기대. 12월 FOMC를 기점으로 증시 기류 변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의 피벗이 뭡니까? 정책 전환이죠. 이 시기를 두고요. 관측이 좀 엇갈립니다. 관측이. 그리고 대응의 투자 전략도 복잡해질 거예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라고 하는데 이 패드워치 보니까 지난 7일 기준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0%로 동결할 확률을 98.6%로 예상을 했어요. 98.6%. 거의 뭐 동결이지 동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5bp 인하 가능성은 1.4%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지는 않을 거다. 그냥 현재로 고 그냥 가는 겁니다. 유지. 12월 FOMC는 오는 12일에서 13일 예정됐습니다. 비록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시장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는 분위기예요.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매파적인 기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성급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성급하다. 아직 멀었어. 뭔 소리야. 무슨 인하야. 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야.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제 시사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높다. 니네 금리 인하 기대하는 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 파월 아저씨께서 아주 강경 모드로 나오면은 이제 또 골 때리는 겁니다. 국내 증권업계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하고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증시에 미칠 파급력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시장 금리의 반등과 달러 상승 시 단기 파급력이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점도표 그 수정 여부에 주목을 합니다. 점도표 그 수정 여부에 주목을 하는데 내년 금리 인하를 두고 연준하고 금융시장 간의 그 시각차가 벌써 크게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 시각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연준하고 금융시장하고. 시장은 내년 한 5회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연준의 계획과 차이가 있다. 내가 볼 때는 금방 안 내릴 것 같아. 시장이 먼저 김칫국부터 마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회, 야, 내년 5번이나 내리겠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의 기대가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FOMC는 금리 결정보다는 연준의 경기 판단과 24년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점도표 수정 여부가 이제 쟁점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내년에 연말까지 그 기준금리 125bp 인하 가능성을 현재 높게 점치고 있잖아요. 반면에 그 9월의 FOMC 점도표는 25bp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뭐 한 번 내리지 않을까, 두 번이나 많아야. 근데 벌써 시장은 많이 내리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요, 연준이 그 점도표를 수정하더라도 이제 시장과 괴리율을 좁히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 점도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두고 이제 시각차를 이제 보였습니다. 충격 뒤에 안정을 찾아갈 거라는 낙관론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키울 것이다,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는 거죠. 이래서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같이 금리나 달러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하락분에 대한 일부 되돌림 과정을 예상을 하는데 이후 등락을 보이는 흐름을 이제 이어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금리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연준이 새롭게 발표되는 점도표는 매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년의 상반기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관측하는 이제 시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한 3분기나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나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증시의 변동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투자의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에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내년을 내다본 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시기다, 이런 조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등등 해서 주도 업종의 수급이 충분히 찬 상태에서 지수가 박스권에 진입할 때쯤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기존 주도 업종의 내년 잠재 주도 업종, 그 올해의 그 호실적이 주가에 미반영된 그런 중소형주를 리스트업 하고요. 내년에 투자 전략을 좀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다가서야 하지 않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들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재밌는 섹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AI 쪽, 반도체 쪽, 뭐 로봇 쪽, 그리고 이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 이런 쪽이 조금 날개를 달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좋아질 겁니다. 이제는 슈퍼사이클 한번 와야죠. 이제 3년 동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이제 떨어질 건덕지도 없어요, 이제.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낙관할 건 아니다. 약간 좀 그렇다 해서 너무 비관할 것도 아니지만은 좀 힘든 또 상황이 또 한번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잘 참고하고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예측하는 힘도 길러봐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